안녕하세요. 마스크 쓰고 해도 되죠? 예. 쓰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쓰세요. 예. 수도권 지역이 워낙 지금 단속이 심하고요. 만에 하나 걸리게 되면 전체가 다 죽습니다, 그냥. 우리는 걸리게 되면은 5학원 2주간 다 격리해요. 그죠? 그러니까 조심하자고요, 서로. 저도 쓰고 하겠습니다. 불편하지만. 목소리 저야 워낙 발음이 명확하니까 괜찮으시죠? 아주 입술 부르틀 것 같아요. 써가지고. 다른 학원은 다 쓰고 하거든요, 지금. 아주 부르틀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오늘 요약집 75쪽 나갈 차례죠. 75쪽. 기본서는 292쪽입니다. 자, 이 감독상의 명령인데요.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에 대한 부분인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제 상반기 감독을 이제 나오겠다. 지금 그러는데 이 와중에 지금 또 나온다고 그래갖고 조금 문제인데, 그래갖고 일부 구청에서는 지금 서면으로 대신하자 감독을. 그래갖고 이제 서면으로 인터넷상으로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 요즘 그 실무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법 37조거든요. 감독상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행정 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인데, 37조 1항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죠. 등록관청이에요. 이 등록관청에는 분사함소 소재지 등록관청을 포함합니다. 자, 이들은 개업공인인교사나 거리정보사업자예요. 개공이나 거리정보사업자에 대한 업무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 제출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행정명령이라고 그러고, 소속 공무원을 직접 보내갖고 장부 서류 등에 대한 조사,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행정조사라고 그래요. 이때 나가는 소속 공무원은요, 공무원증하고 중개사무소 조사검사 증명서가 있어요. 이걸 내 보이고 이제 감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감독할 때 명패 차고 나옵니다. 공무원증. 그래서 차고 나와가지고 이제 조사검사 서류 보자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조사검사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감독의 사유도 정해져 있는데, 감독의 사유는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위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누가 진정서 냈네요. 그래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할 수 있고,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또는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를 위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특이한 점이 감독의 대상은 개업공인인교사, 무등록업자 포함이고, 그 다음에 거리정보사업자가 대상이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자격 정지를 위해서도 감독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하죠. 이 자격 정지라는 제도는 우리 법상 오직 누구에 대해서만 나갈 수 있다? 소공사에 한해서만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감독의 대상에 우리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해석상 소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여기 빠진 거예요, 지금? 중개업 종사 중에.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이 빠진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랬죠? 등록관청이 보조원 감독 못 할까요?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감독의 대상은 개공, 거리정보사업자, 해석상 소공이 포함되고 있고 보조원은 들어가지 않는다. 자, 그럼 이걸 위반했을 때 제재를 주의해야 돼요. 만약에 업무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소속공무원 조사검사 나왔어요. 잠깐 기다려보냈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문 닫고. 그러면 감독상의 명령을 회피한 거죠. 그럼 이때는 개공이 그 위반 행위하면 뭐라고요? 업무정지. 근데 거리정보사업자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거리정보사업자는 업무정지가 없죠. 이자는 그 정보망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이기 때문에 업무정지가 없어요. 대신 얼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래서 제재를 일단 한 번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개공이 위반하면 업무정지. 거리정보사업자나 그 다음에 거리정보사업자가 위반하면 일단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협회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 협회에 대한 감독권은 오직 누구한테만 있는 거예요? 국장에게만 있죠. 그럼 협회가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제재가 뭐겠어요? 당연히 500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감독상 명령 가볍게 해두시고 이제 본론으로 갑니다. 행정처분이에요. 그래서 이 행정처분 쪽에서는 최소한 출제 비중이 3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일단 3개, 벌칙에서 2개. 그래가지고 이제 10장 지도감독은요, 토탈 출제 비중이 5개예요. 근데 이리 걸치고 저리 걸치면 우린 제재에 관한 사항을 엄청나게 출제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재가 암기가 안 돼 있고는 절대 우리 과목을 고득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재에 관한 사항이 전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죠. 암기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행정처분에 대한 총설입니다. 총설인데 지금 행정처분의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 보이세요? 개공,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있죠. 그 다음에 또 거래정보 사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있는데 누가 또 빠졌어요? 중개보조원이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은 감독상 명령의 대상에도 빠졌죠. 행정처분 대상에도 당연히 빠집니다. 보조원은 등록도 없고 자격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빠지게 돼 있고요. 그럼 이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의 종류로는 일단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로 나눠져요. 그러면 우리 법상 업무정지는 누구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개공에 대해서만 가능해요. 다음에 공인사 행정처분으로서는 자격 취소와 자격정지가 있는데 물론 말씀드렸듯이 자격정지는 누구만 말할 수 있다고요? 소공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정 취소 권한은 오직 국토부 장관에게 있는데 지정 취소는 업무정지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정보 사업자에선 지정 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의 종류 5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명심할 게 그겁니다. 우리 법상 행정처분의 종류는 5가지. 등록 취소, 업무정지, 자격 취소, 자격정지, 지정 취소가 있다.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등록 취소는 다시 기속 취소가 있고 재량 취소가 있죠. 우린 기속 취소를 뭐라 불렀어요? 필취.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죠. 이거는 필요적 등록 취소를 얘기하고 재량 취소는 의무적 등록 취소. 그래서 등록 취소는 다시 필취와 임취로 나눠집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재량행위냐 기속행위냐 구분해 보면 필취는 말 그대로 기속행위가 맞죠. 그 다음에 재량행위는 임취는 말 그대로 재량행위예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 있지 않습니까? 유리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요. 그럼 이거 재량이다 기속이다? 당연히 재량이고. 그 다음에 자격 취소는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속행위예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렸네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격정지는 물론 유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량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취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만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재량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서 말해요.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취소를 해야 되는 건지 취소를 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끔 바꿔내는데 최근에 잘 바꿔내는 것이 어디다? 지정, 취소예요. 지정은 취소할 수 있다만 있죠. 취소해야 한다면 틀렸어요. 그럼 또 거꾸로 자격 취소는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만 있지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대여한 자에 대해서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나와야 되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특히 지정 취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만 있어요. 이거를 특히 명심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 재량인데 자격 취소만 유일하게 기속이고 필취, 임취는 말 그대로 기속이나 재량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권한을 누가 행사하느냐도 주의해야 됩니다. 물론 개업공사에 대한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의 권한은 오직 누구한테만 있는 거예요? 등록관청이다. 이 자이고. 그 다음에 공인사는 자격 취소와 자격정지 권한은 오직 누구한테만 있다? 시도지사. 근데 시도지사 중에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만 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정지 권한 없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지정 취소의 권한 오직 국토부 장관에게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감독상 명령권자와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인천광역시장이에요. 이분은 우리 서구에 있는 계곡에 대한 감독권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감독 권한은 국장 시도의사 등록관청이 계공이나 거리정보 사업자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인천광역시장은 서구에 있는 계공에 대한 감독권이 있어요. 하지만 감독 나갔고 계공의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직접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감독은 할 수 있지만 행정처분권은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주의하시고. 다음 이제 사전 절차라고 돼 있는데 행정처분은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혀요. 그러니까 변매의 기회를 주는데 변매의 기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청문과 의견치를 나눠져요. 그러면 이 청문이라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대상자 불러놓고 인사청문회, 국회 인사청문회 봤어요. 대상자로부터 의견을 들어보죠. 의견을 들어보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다. 이게 청문이에요. 근데 의견 제출은 서면이나 구술, 전자문서로 그야말로 의견만을 청취하는 제도예요. 이렇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주의할 점은요. 청문은 증거까지 조사하니까 중요한 행정처분 나갈 때는 청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행처분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취소죠. 그러니까 취소할 때는 청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취소가 있고 자격 취소가 있고 지정 취소가 있죠. 이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청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정지처분 나가는 거 이제 정지처분 나갈 때는 의견 출만 받으면 되죠. 그래서 업무정지가 있고 자격정지가 있죠. 이때는 의견 출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등록을 취소할 경우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낸 거예요. 그럼 일단 OX. O. 맞았죠? 근데 주의할 점은 사망으로 인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거예요. 거리정보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정을 취소합니다. 이때는 청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취소할 경우는 청문을 해야 된다는 맞은 거예요. 근데 취소할 경우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하면 X예요. 요것만 유의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뭐 요즘은 요것도 잘 안 내지만 이해는 꼭 해두셔야 돼요. 우리 대법원은 기본적으로요. 취소나 정지할 때는 이렇게 사전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처분은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무효라는 게 대법원의 태도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두시고 주의할 점은 사후 절차예요. 이 사후 절차가 별표가 돼 있죠? 왜? 숫자니까 암기를 해야 된다는 게 지금. 그럼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협회 통보사항 등록 취소나 업무이익 때리게 되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해 줘야 되죠. 이건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우리가 취소를 당했습니다. 등록을 취소당하면 등록증 반납해야 되죠. 며칠 내? 7일. 그럼 정지처분 시에는 반납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취소 시에만 우리는 반납한다. 7일 내 반납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제재 어떻게 돼요? 안 하면 백과. 같이 기억하세요. 증 미반납 1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백과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인인증서에 대한 자격 취소가 나왔어요. 그럼 자격 취소하면 이 사실을 동네방네 소문 다 내야 되죠. 며칠 내야 된다? 5일이에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한다. 그럼 자격 취소 시에는 왜 5일 내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한다고요? 다른 데 가서 시험을 못 보게 하려고. 그러면 정지처분 시에는 국장에게 5일 내 보고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꼭 주의하세요. 자격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물어봅니다. 자격 취소 시에만 5일 내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한다. 정지처분 시에는 없다. 이 점 유의하시고 이 5일이 지금 우리 전체를 통틀어 갖고 유일한 5일인가요? 아니죠.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5일 한 번 더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제 효력 발생 며칠 내에 한다? 5일 후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건 5일 내 자격 취소 시에는 우리 공인인증서법 쪽에서는 유일하죠. 그 다음에 자격을 취소한 자는 증 반납해야 되죠. 며칠? 역시 7일이에요. 그럼 이거 누구한테 반납해야 되냐 주의해야 되죠. 교부한 시도의사. 그러니까 취소한 시도의사에게 반납하는 거예요. 자격증은 반납할 수 없으면 이거 사유서 내게 돼 있죠. 그래서 반납할 수 없으면 그 사유서를 이건 제출해야 된다. 사유서를 안 내거나 거짓 사유서를 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것도 정지처분 시에는 증 반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 이해하시고 지정 취소 시에는 지정서 반납 같은 거 없어요. 사후 절차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정 취소권자가 누구라고요? 국장입니다. 나란 일 하시는데 바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반납 안 받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러면 표안의 내용은 다 설명이 됐죠, 이제? 그 밑에 주의 다 설명했죠? 자격정지 처분은 오직 누구한테만 가능하다고요? 소공에게만. 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이 안 되죠?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 자격정지 처분 시에는 등록증, 자격증 반납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자격정지 처분 시에는 국토부 장관에 보고할 사항이 아니죠?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 밑에 행정처분의 사전 절차인데 이건 요즘에 내지 않으니까 취소할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청문. 정지할 때는 뭐 한다고요? 의견 제출. 이 정도만 감 잡으세요. 이거는 그야말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각각 사유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 8가지, 의무적 등록 취소 사유 11가지, 그 다음에 업무정지 사유 15가지, 여기 자격 취소 4가지, 그 다음에 자격 정지 7가지, 지정 취소 5가지 모두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담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서부터 본격적으로 암기사항 갑니다. 우리 기본서는 이 부분이 303쪽에 있죠.
필요적 등록 취소. 저는 필요적 등록 취소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걸 다른 분들은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예? 절대적 등록 취소 또는 기속 취소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걸 저는 필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필요적 등록 취소. 개인인 개국이 사망했어요. 법인이 해산합니다. 등록을 취소합니다. 이때는 청문한다 안 한다? 청문하지 않습니다. 청문 안 하고 바로 등록을 취소하고요. 그 다음에 사망 해산은 등록 취소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죠. 등록의 실효 사유다. 그럼 여기서 이제 따져볼까요? 개인인 개국이 사망했어요. 등록 취소했죠. 우리는 등록 취소할 때 등록증 반납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사망으로 인한 등록 취소 시에는 등록증 반납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귀신이 와서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반납 규정 없어요. 근데 법인이 해산했어요. 등록 취소하죠. 등록증 반납해야 되죠. 누가? 대표자 이었던 자가. 진례 반납해야 된다. 대표자 이었던 자가. 자, 참고해 두시고 다음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했어요. 이때는 등록을 취소합니다. 이거 플러스 3-3 뭔지 알죠? 부정 등록은 필취의 3년짜리에 지금. 그래서 이거 공무원에 부정한 청탁에 등록한 거예요. 이자 신고한 포상금 주는 거 맞습니까? 예,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고발 대상이다. 부정 등록 기억해 두시고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됐어요. 그럼 등록을 취소합니다. 이때 법인의 임원 사원이 결격에 해당됐습니다. 해소해야 되죠. 몇 달 내? 2개월 내. 안 하면 뭐예요? 필치. 이거. 그래서 임원 사원의 결격을 2월 내 해소 안 하면 이때는 등록 취소. 필치예요. 근데 소공이나 보조원 있죠. 소공이나 보조원의 결격을 2월 내에 해소하면 이거 뭐예요? 업무정지. 업무정지입니다. 그래서 임원 사원인자의 결격을 2월 내에 해소하면 이때는 필치. 근데 거기 77쪽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갖고 미성년자 자격정지 등록 취소 업무정지는 제외 이랬죠. 이거 뭔 말인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참고로 미성년이란 결격으로 등록을 취소당할 일이 있다 없다? 미성년 해당되면 이거 결격이잖아요. 근데 개업공사가 미성년이란 결격 사유로 등록 취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격 사유 중에 미성년이라는 결격 이걸로 등록 취소할 일이 없어요. 우리 개공이 자격정지 먹을 수 있다 없다? 자격정지는 소공한테만 있다 그랬죠. 그럼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 아니에요. 그럼 자격정지라는 결격으로 개공이 등록 취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예요 바로. 이게 그래서 참고해 두시고 그럼 개공이 결격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반드시 등록 취소입니다. 맞아요? 이거 연습했었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그의 등록이 반드시 취소된다. OX. 에? X예요? 진짜로? 아, 오죠. 이지문 틀렸다 갈까봐. 그 밑에 미성년자 자격정지 등록 취소 업무정지는 제외 이 말을 설명을 제가 잘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틀렸다 갈까봐. 처음서부터 개공이 미성년자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서부터 개공이 자격정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공이 업무정지권 폐업했다. 그럼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이죠. 폐업을 해버렸는데 취소할 등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록 취소받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예요. 결격이죠. 이미 취소를 당했는데 그런 결격 사유로 등록을 취소할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공이 처음부터 미성년일 수가 없으니까 개공이 결격 사유에 해당됐어요. 반드시 등록 취소입니다. 그냥 그럼 잊어버리세요. 결격에 해당되면 뭐라고요? 필취 등록 반드시 취소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중자에 걸렸네요. 이중 등록했다. 양쪽 다 반드시 취소하죠. 기억나죠? 이중자에 걸리면 몇 년? 1-1. 다음에 이중 소속했어요. 그럼 이중 소속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한 거죠. 그럼 등록 취소. 이때는 1-1. 이중자에 걸렸으니까. 다음에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를 했습니다. 그럼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다음에 성명 상호 사용하여 업무하겠다. 당연히 등록 취소죠. 그래서 이때는 필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1. 그럼 양도 대여한 자 받은 자 신고하면 이것도 포상금 주는 거죠.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벌 대상이에요. 자, 그다음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했어요. 기억나세요? 정지 중 업무했다. 무조건 취소해요. 업무정지 중 업무하면 등록 취소해요. 자격정지 중 업무하면 자격을 취소합니다. 그다음에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공사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다. 이거 과해 보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특이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A의 중개사무소에 근무하는 소속공인사 갑이 있는데 이분이 자격정지 3개월 먹은 거예요. 쉬게 해야 되는데 너무 바빴다는 얘기죠. 일을 시켰어요. 그럼 시킨 개공은 어떻게 된다고요? 필취, 등록 취소해버립니다. 업무한 소공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격 취소죠. 그래서 자격정지 중인 소공으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하겠다. 등록 취소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상습범위 이제 최근 1년 내 우리 법에 의하여 몇 회? 2회 이상의 업무정지예요. 그리고 업무정지 먹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어요. 그럼 이거 삼지 나오시죠? 그래서 이제 요거 1년 내 업에 걸렸어요. 그럼 이게 뭐라고요? 필취. 해서 상습범위죠. 6월 8일 날 업무정지 먹었어요. 이분이 12월 8일 날 업무정지를 또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1년이 되는 마지막 날이에요. 여기서부터 계산했을 때 1년이 되는 마지막 날. 다음에 6월 7일에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했던 거죠. 그럼 이때는 등록을 취소한다. 1년 내에 2회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위반 행위하면 이때는 필취예요. 하루만 넘겼다면 이분 필취 면하죠. 그래서 1년입니다. 기준점은 1년 내 업에 걸리면 이건 삼지 나옵시다. 그래서 이거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하죠. 필취는 무조건 물어봅니다. 그래서 암기사항이 사법결의 이양정이에요. 사법결의 이양정이. 제가 여러분들 사부 맞죠? 그래서 사부 곁에 이양과 정량이 둘 이거예요. 사법결의 이양정의로 기억합니다. 이거 연습장에 꼭 써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법결의 이양정의가 한 문장으로 떠올리면 사가 뭐지? 부가 뭐지? 이제 떠올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필치야. 그러면 이제 기억이 딱 나면 연습장에 반드시 한번 써보시면은 이제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점 잊으시고 모의고사 풀 때 사법결의 이양정의를 옆에다 써놓고 맞춰보잖아요. 하나도 안 맞습니다. 하나도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시험에서 말이에요. 개공이 결격 사유에 어느 하나에 해당됐을 때 이렇게 절대 안 내요. 개공이 형법에 위반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을 때 이렇게 내요. 그럼 형법 위반 징역 1년이 결격이죠. 그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글자를 맞춰보면 하나도 안 맞습니다. 또 우리는 양으로 기억했잖아 지금. 양으로 기억했는데 개공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겠을 때 이건 양도 되어죠 지금. 바로 알아봐야 돼요. 또 우리는 이중소속으로 암기했죠. 이중소속으로 암기했는데 개공이 다른 개업공사에 소속공사 된 경우 이렇게 냅니다. 그럼 다른 개공에 소공이 된 경우는 이중소속 맞죠 이거?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써보시고 암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우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필취였다. 필취는 반드시 물어보니까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법결의 이양정의로 꼭 암기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의무적 등록 취소로 갑니다. 자, 임치사인데 임치사는 미시사업 거금 보전 236이죠. 미시사업을 하면 거금으로 보전을 받는데 2, 3, 6월에 이렇게 기억합니다. 미시사업 거금 보전 2, 3, 6 이렇게 암기하는데 미가 뭐다? 미달. 등록 기준에 미달된 거죠 이거. 그럼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기준 미달 등록 취소는 꼭 기억할 게 뭐냐? 이게 딱 뜨면 기준 미달 등록 취소하면 이로 인한 등록 취소는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기억나세요? 기준 미달로 등록을 취소하면 결격이 아니다. 기준만 갖추면 되죠. 명심해 두세요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 다음에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했습니다. 임치죠 이거. 시. 그래서 이때는 1-1이죠. 그럼 이거와 동격인 게 이중 사무소죠. 사무소 2개 이상 넣었을 때. 그래서 이때는 1-1입니다. 그래서 임치와 이중 이거 임시설물 설치와 이중 사무소는 처벌이 같다. 임치의 1-1이에요. 근데 이중 등록 이중 소금 필취의 1-1이죠.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이제 겸업을 위반했어요. 겸업은 관상차분경이죠. 관, 상, 차, 분, 경, 이. 관이 뭐예요? 관리대행, 상, 상담, 차, 프랜차이즈, 분, 분양대행, 경공매, 그 다음에 이, 이사 관련 용역의 알선. 암기해야되죠? 그러면 관리대행이든 분양대행이든 대행이 들어가면 주상만 되는 거죠? 주택과 상업용 건축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용 창고시설 관리대행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토지 분양대행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프랜차이즈는 주의할 점이 개공 대상이 되죠? 공인인증서 대상으로 안 됩니다. 그 점을 주의하시고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겸업 위반은 임, 취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짓기재 이중계약 썼어요. 이거 서로 단 이중계약 썼다. 그러면 이때는 임, 취, 임취예요. 그 다음에 금지행했다. 금지행 우리 매무수거, 증시, 직투단, 매매업, 무등록업자와의 거래, 보수초가 거짓된 언행.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다음에 증서중개 매매업, 시세 교란행위, 직접거래 쌍방대리,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 조장행위, 단체 구성하여 중개 제한하는 행위죠. 이게 바로 이제 금지행위였다. 그래서 이때는 임치.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이게 뭐예요? 보증이죠. 보증입니다. 보증을 설정 안 하고 중개 업무를 시작했다는 얘기죠. 보증 미설정 업무 개시는 임취.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하시라고 그랬죠. 며칠? 7일. 7일 내야 되고 안 했다. 그러면 임취예요. 비공개 층에 불과 공개해버렸어요. 그러면 임취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로 개공이 조직한 사업자단체입니다. 다음에 또 구성원인 개공이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했어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가 대표적으로 뭐냐? 불공정거래행위예요. 그게 우리 지역별로 단체를 구성하여 이거 진입을 막는다든가 탈퇴를 막는다든가 비회원 중개업소 그러면 자격을 박탈한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이거 불공정거래행위 된다고 그랬죠. 해서 이러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최근 2년 내에 몇 회? 2회죠. 2년 내 2회 이상을 받아버리면 이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2년에 2회. 그게 236 할 때 2년에 2회. 이겁니다. 이때 등록관청은요.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자료 제공 요청할 수 있고요. 공정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자, 그 다음 이제 상습범인데 또 최근 1년 내 업무정지 과태료 합쳐서 몇 편 이상? 3회 이상을 받고 다시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선 거예요. 다시 업무정지 과태료 위반행했다. 그럼 이때는 임치로 가는데 단 필취 사유에 해당된 경우는 제외입니다. 그럼 이거죠. 임치가 되려면 앞에서 기본 3번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8일 날 과태료 먹었어요. 이분이 10월 8일 날 과태료 또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월 8일 날 업무정지 먹은 거예요. 3번 먹었죠. 그리고 1년이 되는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에 6월 7일 날 업무정지나 과태료 위반 행위를 했던 거예요. 그럼 이때는 뭐로 가져간다? 임취예요.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그래서 1년 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과태료 받고 다시 네 번째 타석이에요. 업무정지 과태료 위반 행위하면 이때는 임치로 가요. 단 필취했을 때는 필취로 간다. 그럼 필취라는 게 6월 8일 날 업무정지 먹었어요. 10월 8일 날 과태료 먹었습니다. 2월 8일 날 업무정지 먹었어요. 그래 놓고 나서 6월 7일 날 업무정지에 해당 행위를 했던 거예요. 그럼 이때는 뭐예요? 필취. 업에 걸렸죠? 필취. 근데요, 업무정지 먹고 과태료 먹고 업무정지 먹고 네 번째에서 6월 7일 날 과태료 위반 행했어요. 이때 뭐겠어요? 임취다. 알아보시겠어요? 그러니까 꼭 명심할 게 임취가 되려면 앞에서 몇 번 맞는 거예요? 3번 맞고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서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비로소 임치다. 그러니까 앞에서 3번을 맞은 경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번 더 위반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임치로 갑니다. 그래서 이 점 꼭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6은 우리 휴업은 유효를 초과할 수 없죠. 근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데 유효를 초과하여 무단 휴업했다. 그럼 이때는 임의적 등록 취소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임치사유. 미시사업 거금보전 236으로 암기하면 깔끔한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부담이 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보자. 이거는 여기 미시사업 있죠. 4가지. 이 4가지는 등록 기준과 관련돼 있어요. 기준, 등록 기준. 그 다음에 여기 거금 있죠.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했거나 이중계약 썼다. 그러면 금지행위했다. 이건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의 우려가 있는 행위죠.
두 가지는. 그 다음에 보증을 설정하지 않은 업무 계셨거나 전속 시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했다. 이거는 의뢰인 보호 조치를 위반한 거예요. 의뢰인 보호 조치. 보증 미설정 업무 계셨거나 전속 시 정보 공개 의무 위반. 그 다음에 여기 23 있잖아. 23. 23은 이건 상습범 가중처벌이죠. 그 다음에 6월 초과 무단위업은 중개업을 할 의사가 없는 걸로 보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주로 이제 등록 기준과 관련돼 있거나 의뢰인 보호 조치를 위반했거나 부동산 거래세 물랑케 할 우려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상습으로 넘어간다. 그럼 이제 이건 임치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을 잡으면 돼요. 이게 아무래도 좀 어려워하셔요.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려워하는 게 업무정지죠. 업무정지. 아무래도 이제 그 암기해야 될 개수가 많기 때문에. 자, 이제 넘어가십니다. 업무정지 사유로 넘어왔는데 업무정지는 지금 워낙 많아가지고 이걸 나눴습니다. 지금 15개나 되죠? 자, 근데 이걸 이제 압축하여 우리가 암기했는데 업무정지는 일단은 결장 전 정확 거명, 임과 밖에 중시. 우리 손흥민 선수 오늘 축구에 결장하시기 전에는 정확하게 거명, 이름을 밝히라는 얘기죠. 이름을 밝히고 임과 밖에서 노는 걸 중시하라. 이렇게 암기합니다. 근데 순서가 약간 틀린데 결격자를 고용했다는 얘기죠. 결격자. 결격사에 해당하는 소속공사 중개보존을 둔 경우는 업무정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원래 해소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이렇게 되네요. 임원 사원인자의 결격을 2달 내에 해소하면 뭐라고요? 필취. 맞죠? 근데 소공이나 보존의 결격을 2달 내에 해소하면 뭐예요? 업무정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주로 이제 업무와 관련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장 관련 사항이다. 서명 날인 위반, 인장 등록 안 했다, 변경 등록 안 했다. 모두 뭐예요? 업무정지. 인장 등록 안 했거나 미등록 인장을 사용했다. 그러면 업무정지. 그 다음에 전속 시 정보 공개하시라고 그랬죠. 이거는 뭐였어요? 전속 시 정보 공개 의무 위반. 임취였어요. 이건 임취였습니다. 근데 전속 시 전속계약서 작성해야 되죠. 사용을 안 했거나 보존을 안 했어요. 보존 몇 년? 3년. 그러니까 이때는 업무정지예요. 서류 관련 의무 위반 전부 다 업무정지였다는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전속계약서 작성 안 했거나 이거 3년 보존했다. 그러면 업무정지. 근데 정보 공개 의무 위반은 의뢰인 보호 조치를 위반했죠. 그러니까 이건 임취예요. 나뉘고 있어요, 제재가. 그다음에 정보 거짓 공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정보망에다 물건을 공개하는데 거짓된 내용으로 공개하면 이때는 업무정지예요. 그 다음에 거래 사실이 있으면 지체 통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결장 전 정에 걸린 거예요. 지금 정보 관련 사항을 위반했다. 이거를 여기는 그러니까 노란색 표시 안 해놨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정보 관련 사항을 위반한 거예요. 정. 자, 거짓 공개했거나 거래 사실 미통보했다. 그러면 업무정지예요. 그 다음에 우리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해야 되죠.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이거 보존도 해야 되죠. 몇 년? 3년. 그러면 역시 모두 업무정지. 그래서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하였다. 업무정지. 근데 기억나세요?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이건 뭐예요? 500과. 이거 꼭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설명서 작성 교부 안 했거나 보존 안 해버리면 이거는 업무정지죠. 서류 관련 의무 위반.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서명 및 안 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업무정지. 확에 걸린 거고.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해야 돼요. 보존도 해야 되죠. 몇 년? 5년이에요.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역시 5년. 이게 거자죠. 정확, 거명, 거래계약서 관련 사항 위반. 근데 거래계약서 쓰면서 거래금액 등을 거짓된 내용으로 기재했거나 서로 다른 이상의 계약서 썼어요. 이중계약서는 뭐겠어요? 임취. 부동산 거래에서 물랑케 우려가 있죠? 제재가 나뉘고 있어요. 주의해 주시고. 임취입니다. 자, 그래서 서류 관련 의무 위반. 우리 서류 보존 3가지잖아요. 3, 3, 5. 전속계약서 몇 년? 3년.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는 5년. 다 업무정지잖아요.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이 있잖아요. 이것도 전부 다 업무정지죠. 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했습니다.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어요. 업무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조치 명령을 불응했거나 기피했어요. 감독상 명령 위반, 업무정지 이거였고.
그 다음에 의무적 등록 취소 사유 있죠? 이건 전부 다 업무정지 사유다. 그러니까 임치 사유, 미시사업 거금 보전 236이에요. 이건 모두 업무정지 사유죠. 그러니까 업무정지 사유는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 임치가 다 들어가 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시험에서 다음 중 업무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한 걸 모두 골라라. 이런 문제는 잘 내지 않아요. 22회 때인가? 그때 외에는 낸 적이 없어요. 그럼 업무정지를 모두 골라라 그러면 뭐가 빠지는 거예요? 필치가 빠지는 거죠. 필치가. 그러니까 이건 잘 안 물어봐요. 근데 왜 업무정지를 암기해야 되느냐? 우린 지문을 5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지문 5개 만들어야 되는데 출제자가 지문을 만들면서 더 이상 낼 게 없잖아요. 그럼 제재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확인 설명 의무를 물어보면서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개공에 대해서는 유월야에 업무정지에 처할 수 있다. OX. X죠.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은 뭐예요? 500과요. 500과. 그러니까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임치사는 모두가 업무정지 사유라는 거 이해를 꼭 해두시고 다음 이제 상습범위죠. 최근 1년 내 2회 이상이죠. 2회 이상의 업무정지 과태료 먹고 다시 과태료 위반 행위. 그러니까 합쳐서 2회 이상을 먹고 세 번째 타석에서 뭐예요? 과태료. 2과예요. 그래서 임과 받게 할 때 2과.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 6월 8일 날 이분이 과태료 먹었어요. 12월 8일 날 이분이 업무정지 먹었습니다. 2번 먹었죠. 다음에 6월 7일 날 과태료 위반 행위했던 거예요. 그럼 뭐로 가중 처벌한다? 업무정지로.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상습범 바로 이 자리에서 기억하세요. 업은 기억했죠? 업 삼진아웃 필치예요. 임치가 되려면 앞에서 몇 번 맞아야 된다고요? 3번 맞고 4번째 타석에 들어서야 돼요. 다음 필치에 끼면 필치로 가는 거예요. 업에 걸리면 필치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앞에서 2번을 맞고 3번째에서 뭐라고요? 과태료. 3번째 과태료 위반 행위는 뭐다? 업무정지로 가중합니다. 이제 감 잡았죠? 기준은 1년. 1년 내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점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공정거래인으로부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불공정거래행위를 해갖고 시정조치나 과징금 먹었어요. 그럼 뭐라고요? 업무정지. 근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2년 내에 2회 이상을 먹은 거예요. 그럼 이때 뭐다? 임치. 의무적 등록 취소예요. 시정조치 과징금 먹으면 바로 업무정지. 근데 이걸 2년 내에 2회 이상을 먹었다. 시정조치 과징금을. 그럼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개인 업무적 제한을 위반했어요. 그럼 업무정지예요. 중개인의 업무적 위반은 업무정지다. 그럼 우리 서구에 사무소를 두신 중개인이에요. 업무지역이 어디예요? 인천광역시. 근데 이분이 서울에 있는 물건 중개했어요. 업무지역 위반했죠? 그럼 역시 업무정지. 그 다음에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했을 때 이게 백지 규정이에요. 그럼 1번서부터 14번까지는 예시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예시예요. 그냥 대충 우리 법 위반하면 다 업무정지예요. 근데요 여기에 걸릴 수 있는 거는 제재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을 때만 가능해요. 제재에 관한 규정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참고를 해놓은 거 이거는 참고해 놓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 고용신고 기억나세요? 고용신고. 우리 보조원 고용했어요.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요? 예?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되면 10일 내에 신고하는 거 10일. 그럼 고용신고 위반. 우리 법상 신고 위반은 제재가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 100과. 100과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부활을 시키면서 제재를 별도로 안 둔 거예요. 100과를. 그러는 바람에 이거 뭐 먹는다? 업무정지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원 고용신고 안 했다 걸리게 되면 한 달 업무정지 먹는다 그랬죠? 이거 기준기간이 한 달이거든요. 싹싹 빌면 15일로 깎아주는 거예요. 비타오백 잘 안 사다 주면 한 달 반 먹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원 고용신고 위반은 업무정지다. 되게 세게 맞아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업무정지 사유다. 근데 물론 업무정지 사유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 지금 표를 보면 업무정지는 최고가 몇 개월? 6개월이에요. 근데 등록관청이 재량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죠. 그래가지고 기준기한을 정해줬어요. 그래서 이 기준기한은 국토교통부령에 있어요. 어디 있다고요? 국토교통부령에 있다. 국토부령에 있는데
과태료 기준금액 있죠. 과태료에 대한 기준금액은 대통령령에 있어요. 돈이니까. 근데 업무정지 기준기한 6개월이냐 3개월이냐 문제는 이거는 국토부령에 있습니다. 일단 참고해 두시고 이때 그럼 우리는 6개월짜리 3개월짜리 구분해야 되죠. 이거 시험에 물어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6개월짜리 이제 추려서 기억을 합니다. 그럴 만해요. 6개월짜리만 기억해요. 나머지는 몇 개월? 3개월이요. 그러니까 6개월짜리 우리는 결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죠. 그럼 결격에 해당한 자를 소공이나 보존으로 뒀어요. 그럼 업무정지 몇 개월 나가야 돼요? 6개월. 이거 기억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거래정보망에다 대고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했어요. 이건 고의성이 있죠. 고의성이 있으니까 죄질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거짓 공개는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몇 개월? 6개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엄청 잘못 씁니다. 거짓 공개 6개월. 근데 거래 사실을 통보 안 했어요. 그럼 이거 거래된 물건이 계속 떠 있으니까 허위 물건 공개한 건 똑같죠. 근데 이건 3개월이에요. 왜 그랬냐면 잊어버릴 수 있죠. 통보를. 그러니까 과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거짓 공개는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6개월이에요. 이 점을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또 6개월짜리가 임취사유예요. 우리 의무적 등록 취소 사유에다 대고 업무정지를 때린다면 이때는 몇 개월 때려야 돼요? 6개월 나가야 되죠. 그래서 임취사유의 대표주자 우리 보수초가 있죠. 금지행위. 금지행위에 걸렸잖아요. 특히 금지행위 중에 대표적인 보수초가. 여기에 걸리면 업무정지가 몇 개월 나간다? 6개월 나가요. 6개월 나갑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 점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상습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하는 거예요, 지금. 6개월 때린 거 맞죠? 1년 내 2번 이상의 업무정지 과태료 먹고 다시 과태료 위반했다. 상습 위반에 대한 가중이니까 6개월이고. 참고, 희종조치 과징금 있죠? 이거는 둘을 동시에 맞았거나 과징금을 맞게 되면 6개월이에요. 거기 그게 1월에서부터 6월 일어났잖아, 지금. 그죠? 1월에서부터 6월 일어났는데 희종조치 과징금을 동시에 맞았거나 동시에 아니면 과징금 맞게 되면 6개월 나갑니다. 이게. 자, 그래서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일단 죄송한데 그러면 결격에 해당된 자를 고용했다. 몇 개월? 6개월. 거짓 정보를 거짓된 내용으로 정보망에 공개했어요. 몇 개월? 6개월. 임취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됐어요. 역시 6개월. 그 다음에 상습 가중처벌합니다. 2번 먹고 3번째 과태료 위반했을 때 업무정지죠. 몇 개월? 6개월. 이 정도. 특히 거짓 공개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밖에 입법 위반은 한 달이에요. 그래서 보조원 고용신고 아랫바는 업무정지 먹는다고 했죠. 한 달. 그러면 이거를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또 뭘 헷갈리느냐. 자, 우리 미등록 인장 사용했어요. 기준기한이 몇 개월? 3개월이죠. 지문을 이렇게 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등록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하여 날인한 경우 6월 이하에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낸 거예요. 개업공사가 거래계약서에 등록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하여 날인한 경우 등록과청은 그 개업공사에 대하여 6월 이하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낸 거예요. OX. 오예요? 그러니까 이거 뭔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6개월, 3개월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업무정지 기준기간의 연결이다. 옳은 것, 틀린 것을 했을 때는 정확하게 6개월이나 3개월을 찍어내야 돼, 다. 근데 업무정지의 사유에다 대고 기준기간이 6월이 됐던 3월이 됐던 한 달이 됐던 6월 이하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면 다 맞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면 고용신고 안 했을 때는 그 밖에 입법 위반이 이거 한 달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등록관청은 고용신고를 위반한 개업공사에 대하여 6월 이하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낸 거예요. OX. O예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사유에 대고 6월 이하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면 다 맞은 겁니다. 이해하셨죠? 또 이제 사례형 지문. 요즘은 사례형 지문을 잘 안 내거든요. 안 내는데 이렇게 냈어요. 이거 정보 거짓 공개하면 기준기한 6개월이죠. 이렇게 낸 거예요. 사례형 지문으로.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거짓된 내용으로 정보를 공개한 개공에 대하여 등록관청은 4월에 업무 정지를 명하였다라고 낸 거예요. 명하였다. 사례형이죠 지금. OX. 오예요. 그러니까 기준기한을 정해주고 위반행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자가 이변을 벌면서 가감할 수 있죠. 가중하더라도 6개월을 추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정보 거짓 공개는 기준기한이 6개월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대고 4개월의 업무 정지를 하였다라고 낸 거예요. 가능하다 불가하다? 5개월 하였다. 가능하죠? 6개월 하였다. 가능해요. 3개월 하였다도 가능하죠? 근데 9월을 하였다는 X예요. 6개월만 넘기면 틀린 거예요, 무조건. 뭔 뜻인지 아시죠? 이런 엄한 지문에 틀리고 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결을 물어봤을 때는 정확하게 6개월짜리인지 3개월짜리 딱 찍어내야 돼요. 근데 업무정지의 사유에다 대고 6월 이하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면 기준기한이 3월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전부 다 맞은 거예요. 그리고 사례형으로 했을 때 4월을 하였다, 3월을 하였다, 2월을 하였다 다 맞은 걸로 하셔야 돼. 그냥 6개월만 안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셨죠? 이거 이제 이 지문 속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이런 지문들을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업무 정지를 다 봤는데 그럼 지금 거기 주의 부분 78쪽의 맨 밑에 주의에 기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단경 가능하고 가중시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이제 말씀드렸고 거기 2번을 보시면 중개법인은 사무소가 여러 개 있죠. 그럼 법인의 경우는 사무소가 여러 개니까 사무소별로 업무정지 때려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 가능합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주의 부분에 1번 있죠. 1번.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인데 이거 오답노트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암기시키는 건데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정지는 비교적 경미한 사유이기 때문에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여기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한 거예요. 그럼 업무정지할 사유가 발생이 된 거죠. 됐는데 이걸 등록과청이 모른 거예요. 몰라갖고 시간이 흘러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3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럼 더 이상 업무정지하지 않겠다. 그럼 우리가 업무정지 위반행위 했거든요. 요리조리 피해 다닙니다. 몇 년 피해 다니면 돼요? 3년. 자, 뭐 별로 어려운 점이 없어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3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업무정지를 안 때리겠다 이 얘기인데 뭐 어려운 점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슬쩍 바꿔내는 거예요. 자격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할 수 없다. OX. X. 과태료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할 수 없다. OX.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암기시킨다는 이유가 사유 발생이 떴죠. 그럼 주어가 뭐로 돼 있어야 돼요? 업무정지로. 업무정지로 돼 있다면 뒤에 몇 년 나와야 돼요? 3년입니다. 꼭 암기하세요. 이거는 오답노트 만들어놓고 계속 기억을 살립니다. 사유 발생 때면 주어가 뭐로 돼 있어야 된다? 업무정지로. 암기하세요. 이거는 그냥 통과해버려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할 수 없다. OX. X에다. 업무정지에만 있다는 얘기죠 이거. 이게 틀렸죠.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9쪽. 재등록 개업공사에 대한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가 나오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데 자, 이거 이제 이해해 두시는데 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가 그거였어요. 이게 개업공사가 중개업을 영위에다가 폐업 신고를 했죠. 서구에서 중개업을 영위에다 폐업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정 기간을 쉽니다. 그리고 재등록을 했는데 이 재등록은 어디 가서 했냐면 김포시 가서 한 거죠. 그러면 서구에서 위반했던 것을 이유로 하여 김포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걸 명문으로 우리 법 40조에서 이제 해결했던 겁니다. 그래서 개업공사가 폐업 신고 다시 등록을 했어요. 이자가 재등록 개업공사죠. 다시 등록을 한 때는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폐업 전 개공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요.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러면 폐업 전 위반 행위가 있었다면 그대로 여기서 행정처분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재등록 개업공사는 폐업 신고 전에 등록 취소, 업무정지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 가능하다. 다만 폐업 후 재등록 하기까지 기간, 요 기간이에요. 요 기간을 뭐라고 하느냐? 폐업 기간이라고 그래요. 요 기간, 폐업 후 재등록 하기까지 기간, 폐업 기간입니다. 이 폐업 기간이 몇 년을 초과했다? 3년을 초과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처분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폐업 신고해버리고 이 기간 3년을 지나버리면 더 이상 폐업 전 위반을 사유로 행정처분할 수 없다. 폐업 전 위반을 사유로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할 수 없어요. 그럼 왜 3년 지나면 봐주는 걸로 했을까? 우리 결격이 다 3년 지나면 벗어나고 있죠. 등록 취소상에도 자격 취소상에도 깜빵 갔다 와도 우리 법 위반에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도 전부 다 3년 지나면 벗어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3년 지나면 봐주는 걸로 한 거예요. 단 업무정지는 경미한 사유죠. 그러니까 업무정지 위반에 놓고 폐업해버린 거예요. 이때는 폐업기간이 몇 년? 1년만 초과하면 더 이상 업무정지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네요. 재등록 개업공사가 폐업 신고하기 전에 등록 취소 위반에 놓고 폐업한 거예요. 요 기간 몇 년 지나야 돼요? 3년이고 업무정지 위반에 놓고 폐업해버리면 1년 지나요.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못한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3년이고 여기서는 1년이죠 지금. 둘의 차이가 뭐라고요? 폐업이에요. 그럼 우리 개공이 업무정지 위반해 놓고 폐업 안 하고 계속 중개업을 합니다. 그럼 몇 년 피해 다녀야 돼요? 3년이고 폐업해버리면 1년만 지나면 된다. 이해했죠? 이해 꼭 해두시고. 자, 이번엔 이 개공이 폐업 신고하기 전에 업무정지 과태료를 받았어요. 그럼 이 업무정지 과태료 효과 또 승계하거든요. 이 승계는 효과 승계 지금 몇 년 한다? 1년 한다. 그럼 폐업 신고하기 전에 받은 업무정지나 과태료 효과를 그대로 승계하는데 이건 왜 1년 승계하느냐? 상습법 기준기한이 우리 1년이죠. 기준기한이 1년이에요. 상습법 잡기에서 1년 승계시킵니다. 우리는 상습적으로 1년 내 업무정지 과태료 맞게 되면 가중처벌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1년간 승계시켜요. 그럼 이게 폐업일로부터 1년이겠어요? 처분일로부터 1년이겠어요? 처분일이에요.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여기서 또 암기시킵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그러니까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재등록 개공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 승계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업무정지 과태료 효과의 승계라고 나오면 몇 년 잡아야 돼 일단? 1년. 그럼 1년이 맞았다면 기준점 꼭 체크해 봐야 돼요. 이걸 폐업일로 바꿔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줘야 돼요. 처분일입니다. 그러니까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시키는 거지 폐업일로부터 1년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그 3번 규정이 들어오는 이유가 이거였지 않습니까? 이자가 6월 8일 날 업무정지를 먹은 거예요. 7월 8일 날 폐업 신고해버린 거예요. 그럼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도 폐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자가 6월 8일 날 업무정지 3개월 먹었는데 7월 8일 날 폐업 신고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5니 3개월을 딱 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월 8일 날 재등록을 들어갔어요. 재등록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자가 12월 8일 날 업무정지 또 먹은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서 다음에 6월 7일 날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또 한 겁니다. 그럼 지금 폐업이라는 공백기간이 있었죠. 있었지만은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정지 과태료 효과를 승계시킴으로써 여기서부터 계산한 거죠. 1년 내 업에 걸렸죠? 삼진업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등록 개공은 폐업 신고하기 전에 받은 업무정지 과태료 효과를 그대로 승계해요. 상습범 잡기에서 몇 년? 1년. 1년이 맞으면 꼭 체크하세요. 처분일이다, 폐업일이다? 처분일이다. 폐업일이 아니에요. 폐업일로부터 이거 승계시키면 1년간 승계시키면 부당하잖아 이거. 맞죠? 그러니까 처분일로부터 1년이다. 꼭 명심하세요.
자, 그다음 이제 재등록 개공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 위반을 사유로 행정 처분함에 있어서는 폐업의 사유와 폐업 기간을 모두 고려하게 돼 있어요. 고려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법인 대표자 있죠. 이자에게는 이 규정을 그대로 준용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법인 설립하기 되게 쉽죠. 중개법인 설립해놓고요, 아주 못된 짓거리 잔뜩 해놓고 폐업 싹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른 중개법인 또 설립해. 그래가지고 다시 또 위법행위를 잔뜩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인 대표자한테는 이걸 그대로 승계시켰다. 다. 그래서 일단 법인 대표자한테는 이걸 그대로 승계시킨다.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그럼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출제 빈도가 25회 보여요? 뒤에 계신 분? 25회, 26회, 29회로 돼 있죠. 작년에 쉬었네?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3년인지 1년인지를 그냥 암기하면 절대 안 된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를. 그래서 폐업 신고한 다음에 폐업 기간이 3년 지나면 다 봐준다. 폐업 전 위반을 다 소멸시킨다. 단 업무 정지는 폐업을 해버리면 1년만 지나면 더 이상 못 때린다. 그리고 업무 정지 과태료 처분 효과 승계는 이자가 폐업 신고 전에 받은 거 그대로 1년간 승계시킨다. 왜? 상습범 잡기에서. 이때는 처분일로부터 1년이다. 나머지는 뭐 기타 그냥 이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3년이고 1년인지 꼭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79쪽의 4번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설명 다 했고요. 그럼 한 가지만 더 하죠. 거기 79쪽에 양괄호 4번에 동그라미 3번 있죠. 우리 등록 취소를 당하면 3년 결격이잖아요. 단 사망, 해산, 결격 사유 등록 기준 미달로 인한 경우는 제외라고 그랬죠, 이거. 그때는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랬고, 단 재등록 기업공사가 폐업 신고 전 위반을 사유로 등록 취소를 당했어요.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만 결격이다. 이거 기억나세요? 자, 보시죠. 이자가 서구에서 이중소속했었어요. 그러자 서구청장으로부터 등록 취소 못하니까 싹 폐업을 해버리죠. 폐업을 해버리고 2년을 쉰 거예요. 2년을 쉬고 재등록을 했습니다. 김포시 가서. 그래서 김포시에서 그 사실을 알아가지고 김포시장이 이중소속을 이유로 여기서 등록 취소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자는 원래 등록사무 우리 3년 결격이잖아요. 근데 3년에서 쉰 기간 있죠. 이게 폐업 기간이죠. 이걸 공제해 줍니다. 빼기 몇 년? 2년. 그럼 이자는 결기간이 몇 년? 1년만 되는 거예요. 이거 알고 있죠? 그러면요, 이렇게 냈어요. 재등록 기업 공인인계사가 폐업 신고 전 위반을 사유로 등록 취소를 당한 경우 그는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라고 낸 거예요. OX, X. 이건 무조건 X예요. 3년 결격이 될 수가 없죠. 폐업 전 위반을 사유로 등록 취소했죠, 지금. 그럼 뭐 하루를 쉬었더라도 빼줘야 되죠. 그럼 3년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3년이 될 수가 없어요. 폐업 기간을 빼주게 돼 있으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재등록 개공이 폐업 전 위반을 사유로 등록 취소하면 그는 폐업 기간을 빼줘요. 3년에서. 그러니까 3년이 결격이다는 무조건 틀렸어요. 이거는 고난이도 지문입니다. 18회, 19회에는 낸 적이 없어요. 너무 어려운 지문이죠, 이거. 자, 그래서 이 정도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머리 좀 잠깐 식히고 할까요?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